안녕하십니까. 인과추론 세미나 1주차 발표를 맡은 SBS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과추론이 어떤 분야인지 대략적인 소개를 드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인과추론 세부 분야를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발표에서 사용된 발표 자료 중 많은 부분을 유튜브 인과추론의 데이터 과학 채널의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였으니 본 발표를 들으시고 인과추론에 대해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해당 채널의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시면 인과추론에 대한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과추론이라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인과추론에서 다루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cause and effect는 어떤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를 유발하는 관계를 뜻하는데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쓰레기통이 가득 차 비웠다와 같이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본 발표의 주제인 cause and inference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cause and effect, 즉 인과관계를 특정 현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밝혀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와 상대관계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장표에서 가져온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상관관계는 높지만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들인데 먼저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계단 실족사가 늘어난다든지 스포츠 관람객이 늘어날수록 1인당 액상과당 섭취량이 줄어든다든지 유니버셜 올랜도에 있는 탐험의 섬이 방문자가 줄어들수록 견적차 판매량도 같이 줄어든다든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애써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용하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순히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과추론의 대체제로 작용해서 인과추론 분야가 사정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빅데이터 연구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널에 실린 여러 분야의 특정 결론들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상관관계에 의해 맺어졌고 그것을 토대로 논문 등이 작성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나온 기사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은 매월 넷째 날에 심장마비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상관관계에만 의존하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야의 저명한 책에서도 빅데이터 시대에는 커설리티에 대한 연구가 불필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빅데이터 연구에서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아스피린과 오렌지 주스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이 빅데이터 연구의 목적이라면 커설리티를 탐색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서도 인과추론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모델은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 아닌 특정 분야에 대한 예측에 특화된 프레딕션 머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또한 존재하고 우리가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행동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역으로 예측하는 능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인과추론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모델에 인과추론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히 머신러닝 모델에 인과추론 기법을 적용한 논문이거나 인과추론 과정에서 추론해야 하는 요소를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추론하는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과추론의 목적과 통계 및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자면, 인과추론의 목적은 효과를 정의하고 이 효과에 대한 인과추론이 가능한 조건을 명확히 한 다음에 어떤 통계 및 계산 도구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추론과 통계 및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인과추론은 무엇을 추정해야 하는지,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는 반면, 통계 및 머신러닝 모델은 데이터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그 추정값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과 모델 및 인과 추론 프레임워크는 인과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조건과 그렇다면 추정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과 추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어떻게 다르며 빅데이터 시대에 인과추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인과추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면, 이번 장표부터는 인과추론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모델링할 때 자주 사용되는 스트럭처럴 커설 모델에서 필수 요소인 커설 그래프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커설 그래프를 발표 내용으로 선정한 이유는 실제 데이터에서는 커설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네, 우선 커설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설 그래프는 어떤 관찰 데이터에서 인과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 흔히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불립니다. 이는 커서 그래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Directed Acyclic Graph, 줄여서 DAG라고 불리는 그래프는 인과관계에 따라 방향성이 있고 순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관계 중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먼저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Direct Causal Effect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연결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Indirect Causal Effect 관계를 뜻하는 유형도 있는데, 이는 옆의 화살표처럼 인과관계가 D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일 때 중간에 X라는 중간 변수가 존재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Confounder라고 하는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X라는 공통 요인에서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사람은 폐활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드는 하나의 결과와 담배를 피움으로써 폐암에 걸리는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날 때 담배 피는 것을 공통 요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 유형을 컨파운더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콜라이더 유형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요인으로 인해 하나의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는 인과관계 유형을 뜻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커서 그래프에서 여러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그래프 구조를 고려할 때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X와 Y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에 의한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 있는 X와 Y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로를 커설 패스라고 하며, 그 외의 패스를 백도어 패스라고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커설 디스커버리라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백도어 패스를 제외한 순수 커설 패스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커설 그래프에서 사용한 패스라는 개념을 구분짓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디세퍼레이티드와 디커넥티드입니다. 먼저 디커넥티드는 우측의 표와 같이
X에서 Y로 흐르는 인과관계 경로를 추적할 때 A를 컨디션드 하거나 A와 B를 동시에 컨디션드 하거나 B와 E를 동시에 컨디션드 하면 X에서 Y로 흐르는 인과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이를 디세퍼레이트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컨디션드 하지 않았을 때 X에서 Y로 흐르는 인과관계 경로가 모두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디커넥티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표현된 커서 그래프 상에서 X에서 Y로 흐르는 경로 중에서 아래 경로는 D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데, 여기서 D에 컨디션들을 하게 되면 해당 아래 경로로도 디커넥티드 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후 장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disconnected, disseparated 개념을 인과관계 유형에 접목한 것을 설명하는 장표로 짐작하셨겠지만, 메디에이터와 컨파운더는 disconnected 상태이며 컬라이더는 disseparated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각각 M과 C와 Z를 컨디셔닝 했을 때 메디에이터와 컨파운더는 예상대로 디세퍼레이티드 상태로 변하지만 콜라이더는 이전에 아래 경로가 디커넥티드 되었던 예시처럼 디커넥티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참고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물리법칙 중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콜라이더 유형은 X와 Y가 함께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결과임자 Z를 도출하는 인과관계를 뜻하는데, 여기서 Z가 컨디셔닝 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X와 Y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통된 Z를 위해 X와 Y 사이에 일련의 관계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는 디커넥티드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커설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과 추론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커설 그래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커설 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으로 커설 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어떠한 현상과 이에 따른 이론을 놓고 보았을 때, 본 장표에서 왼쪽 사례는 천문학자들의 계산으로 인해 해왕성을 발견한 사례이고, 오른쪽 사례는 티코 브라의 천문 관측 자료를 토대로 케플러가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두 가지의 사례는 각각 사고의 방향이 다른데, 왼쪽 사례는 특정 이론을 토대로 그 이론에 대해 해당하는 근거, 즉 데이터를 얻어낸 사례가 되겠고, 오른쪽 사례는 데이터를 토대로 이론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커서 디스커버리는 오른쪽 사례처럼 데이터를 통해 특정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분야이며, 인과추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커서 디스커버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그것을 커절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커설 디스커버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어떤 방식을 따르면서 진행이 될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현상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한 다음에 추출된 커설 그래프 내에 이퀴벌런스 클래스 중 인과추론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커설 그래프를 추출하여 최종적인 그래프를 도출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고려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커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은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가정에 대해서 다음 장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가정들 중에 커설 마커브 어썸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변수는 커설 그래프 상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변수에 디펜던트하다는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커서 그래프 상에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해당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화하여 커서 그래프를 근사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Faithful List Assumption인데 본 장표에서 표현된 가정은 다소 어렵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장표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A와 T는 디커넥티드 되어 있으며 인과관계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연에 의해 B를 포함하는 경로에서 흐르는 인과관계와 C를 포함하는 경로에서 흐르는 인과관계가 상쇄된다면 A와 D의 인과관계 또한 상쇄되기 때문에 이는 커즐 디스커버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Faithfulness Assumption입니다. 이렇게 몇몇의 가정들로 도출된 커즐 그래프들은 마코브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같은 베이시안 네트워크 상에서 같은 상태를 뜻하는 커즐 그래프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이렇게 같은 상태의 그래프를 같은 클래스라고 말하며 이러한 특성을 마코브 이퀴벌런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그래프는 같은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인과추론을 이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 클래스 중에서 단일한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는 클래스를 찾고 이를 인과추론에 활용해야 하는데 본 장표에서는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한 세 가지 그래프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프들이 각 인과관계에서 단일한 그래프 형태를 가지는 클래스이며 이를 V-스트럭처라고 표현합니다. 즉, 커즐 디스커버리를 통해 V-스트럭처를 도출하고 이를 인과추론에 활용하는 것이 커즐 그래프를 활용한 인과추론의 일반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과추론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커즐 그래프, 커즐 디스커버리에 이르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는데 다음 인과추론 세미나부터는 해당 개념을 여러 가지 도메인에 활용한 논문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해당 세미나를 통해 유용한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과추론 연주자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